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4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심리가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오늘 시작됩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에서 오늘 오후 2시 15분 열리는 심리는 그의 운명을 좌우할 되장정의 시작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대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그 절차와 분위기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두하는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어제 뉴욕 맨하튼 자택인 트럼프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오늘 아침 자동차 퍼레이드를 연출하며 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에 따르면 그는 우선 오전 11시께 맨하튼 지검에 도착해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할 예정이며 이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으나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민사법정에서는 소송을 걸기도 당하기도 한 자타공인 소송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형사 기소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전략은 공격과 공격, 지연과 지연 등 두 가지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격 전략은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는 시도입니다. 이번 형사 기소에서는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폰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의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한 후에 9일 환급받은 혐의로 유죄까지 시인한 예측근 마이클 코온 변호사부터 집중 포화를 퍼붓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대선 전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막음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환급받았다며 유죄를 시인하고 감형받은 바가 있으며 현재 검사 측 핵심 증인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향후 법정 싸움에서 입막음의 대가 지불을 알지 못했으며 코온 변호사의 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측은 이번 뉴욕 카운티 대배심의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엘빈 브레그 검사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그 검사가 뉴욕 유권자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검사이지만 민주당원으로 트럼프를 혐오해 마녀 사냥식으로 정치보복 기소한 것으로 공개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를 향해 마녀 사냥의 재판을 맡았다고 비난했다가 변호인 측은 이 판사가 평판이 좋고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정치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전략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형사 기소당한 뉴욕 맨하튼 검사의 수사에서도 납세 기록 등 문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두 번이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패소했는데 수사를 18개월이나 지연시켰고 결국 공화당의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정치 환경의 변화로 유리해졌습니다. 한국 사회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전직 비서실장이 지명수배 도중 연방수사국과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AP통신은 오늘 호건 전 주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루이 맥그레스가 테네시주 락스빌 외곽의 한 상업시설에서 FBI와 교전을 벌이는 와중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그레스가 스스로 손총에 사망했는지 FBI로부터 총격을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미와 나는 이 비극적 상황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맥그레스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맥그레스는 지난 2021년 메릴랜드 환경청장 재직 당시 호건 전 주지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고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23만여 달러를 퇴직금으로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캐나다 우주국은 어제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진행되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도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 4명을 발표했습니다. 4명 중에는 여성인 크리스나 코크와 흑인인 빅터 글로벌 씨가 포함됐고 우주비행 경험이 많은 팀장 리드 와이즈먼과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도 뽑혔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40대입니다. 남성 후보 중에는 2020년 나사 우주비행사로 뽑힌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돼 관심을 모았지만 최종 선발되지는 못했습니다. 선발된 4명은 내년 11월께 대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에 탑재돼
발사되는 우주선 오리온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임무를 열흘에 걸쳐 수행하게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오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공명을 공개했습니다.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시자의 킬빌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필두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모두 6곡의 핫 100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민은 개인으로나 그룹으로나 모두 핫 100 1위의 고지를 밟은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 원로 가수 현미 씨가 한국 시각 4일 오전 향년 8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김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 김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미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미 씨는 1962년 발표한 데뷔 음반에 수록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남편 이봉조 씨와 콤비를 이뤄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랑, 무작정 좋았어요 등 연이어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현미 씨는 이봉조 씨와 사이에서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장남 이용권 씨는 과거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1980년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으로 유명한 가수 원준희 씨가 현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현미 씨는 가수 노사연과 배우 한상진 씨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빈소는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4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